사람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말을 삼키고 있을 때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부글거리고 속상함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랬던 적 있으시죠? 무례한 말을 들었는데 상대가 가까운 사람이거나 괜히 말을 꺼냈다 상처만 더 깊어질까봐 꾹 참고 속으로만 사겼던 그 순간들. 하지만 그렇게 넘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요. 무례한 사람은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두 번 참으면 세 번, 계속해서 선을 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불쾌함을 말 한마디로 정리하면서도 품위는 지키고 상대는 다시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작은 이런 이야기로 풀어가 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중년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도 참는 성격으로 유명했고 가족들에게도 늘 양보만 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선생님, 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라는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랜 세월 참아온 사소한 말들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 그 나이에 아직 그것도 못하니? 남편이 툭 던졌던 한마디, 애 좀 그만 혼내라, 네가 문제야. 직장 상사가 웃으며 던진 말, 그 나이쯤 되면 아줌마 센스 좀 생겨야지. 이 말들은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었지만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존엄을 건드리는 명백한 무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참자, 넘어가자, 어차피 바뀌지 않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텨왔던 것이죠. 하지만 버티는 게 늘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상대가 들어야 할 순간에 해야 할 말을 해야 그 의미가 생깁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단호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세 가지 문장은 무례한 사람에게도 절대 감정을 흘리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힘 있는 말입니다. 이 세 마디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지키고 또 다른 무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경계선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상대의 기분을 걱정해서 스스로를 잃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꺼내야 할 가장 강력한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말 불쾌하네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느끼셨나요? 하지만 바로 이 말이 여러분을 무례로부터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무례한 말을 들어도 그저 웃어넘기거나 분위기를 망칠까봐 적당히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이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르며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말 불쾌하네요. 이 짧은 문장은 여러분의 감정을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 표정을 굳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말투로 차분하게 이 한마디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여러분의 외모나 나이, 가정사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무심하게 툭 내뱉는다면 그저 조용히 그 말 불쾌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는 순간 움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진짜 힘은 상대가 변명하거나 수습하려 할 때 여러분이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말 불쾌하네요. 이 한마디만 하고 침묵하세요. 침묵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례한 사람은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상대가 억울하다고 하거나 농담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잖아. 이럴 때 여러분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똑같이 그 말 불쾌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됩니다. 무례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분위기나 권위로 상대방을 누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짧지만 명확한 표현으로 경계를 그어주면 그들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말은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해보면 그 뒤로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례함을 막는 것은 거창한 지식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말 불쾌하네요. 이런 조용한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경계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의 의견이나 선택을 비웃거나 깎아내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두 번째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의 의견이나 선택, 심지어는 삶의 방식까지 비웃거나 깎아내리는 말투로 다가온다면 그때 사용해야 할 두 번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이 한마디가 주는 파장은 의외로 아주 큽니다.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옷은 너무 촌스러워. 그 직장은 장래성 없어. 그런 취미가 뭐가 남는다고 해? 이런 말들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선택을 조롱하면서 자신은 마치 세상을 꿰뚫어 본 사람인 것처럼 굴지요. 하지만 사실 그 말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라고 조용히 말해주면 됩니다. 이 문장은 정면으로 싸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진다. 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차분하게 정말 사실을 전달하듯 이야기하세요. 상대가 그건 아니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건 당신 생각이네요. 무례한 사람은 대화를 자기 입맛대로 끌고 가려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걸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고 틀렸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상대의 개성과 배경,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라는 이 한마디는 그 무례의 흐름을 단번에 끊습니다. 더 이상 상대가 말장난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방어하고 지키는 데 필요한 건 화려한 수사나 반격이 아닙니다. 그저 단단한 중심과 짧지만 분명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이 말은 무례한 사람의 언어 폭력을 의견으로 되돌려줍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누군가 그것이 어리석다고 조롱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할 때 그냥 이 말만 기억하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더는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설명하거나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장. 이 말은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하려 들거나 쉴 틈 없이 트집을 잡을 때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공격을 단호히 끊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으로 그 문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끝없는 말꼬리 잡기나 비꼬는 투로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면 그중 단 한 단어를 꼬집어서 그 표현은 틀렸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흐름을 끊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세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그 말, 제가 대꾸할 가치는 없네요. 이 말은 상대를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논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긋기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를 자극하고 흔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꼬거나 조롱하거나 질문을 가장한 압박을 던지며 여러분의 반응을 유도하려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상대가 자신에게 반응하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감정도 없이 단호하게 그 말엔 대꾸할 필요가 없네요. 라고 말해버리면 상대는 더 이상 밀고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미소를 띠며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엔 대꾸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하며 상대의 말에 의미를 두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 순간 상대는 말의 칼끝을 들이댈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장은 대화의 흐름을 끊고 무례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심리적인 방패입니다. 다툼 없이 존엄하게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죠. 많은 분들이 무례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해주면 상대는 더 거칠고 뻔뻔한 말로 여러분을 끌어내릴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세요. 크게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이 한 문장입니다. 이 세 가지 문장. 첫째, 그 말 기분 나쁘네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직접 표현하세요. 둘째,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상대의 말을 하나의 의견으로 되돌려주세요. 셋째, 그 말엔 대꾸할 필요가 없네요. 상대의 무례한 말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꼭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단한 말을 정확한 순간에 꺼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 철학자들이 남긴 문장들과 함께 여러분이 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참아야 한다는 착각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참는 게 미덕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보다는 상대를 먼저 고려하도록 습관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참아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무례한 사람에게 참아서 그 사람이 바뀌었나요? 여러분을 존중하게 되었나요? 아니죠. 대부분은 여러분의 침묵을 허용이라 여기고 더 큰 무례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심리학자 에릭 번은 인간관계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내 반응을 바꿔야 한다.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깎아내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그걸 감내해왔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오히려 괜찮은 줄 압니다. 이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닙니다. 정확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장, 즉 기분 나쁘네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그 말엔 대꾸할 필요 없어요. 같은 간단한 문장이 그 어떤 분노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싸움의 에너지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차분하게, 단호하게, 조용히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호한 태도야말로 상대에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 그러니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택하라.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말할 줄 아는 힘,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무례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말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굴어도 되겠다, 혹은 이 사람은 쉽지 않겠다는 경계선. 그걸 결정짓는 건 직업도 나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어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위축시키거나 스스로를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말할 땐 그 힘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실제로 무례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던 한 여성의 사연을 통해 이 말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내가 좀 참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렇게 넘겨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참는다고 모든 일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참음이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가 건드려도 괜찮은 사람 이라는 오해를 줍니다. 이제 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0대 초반의 여성 박현숙님의 이야기입니다. 현숙님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게 맞은편에 사는 이웃 여성은 자꾸 현숙님의 일에 참견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닫으면 손님 놓치겠어요. 아직도 이런 방식을 쓰세요?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죠. 말만 듣고 있으면 마치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가시가 숨어 있었죠. 현숙님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웃으며 넘기고 말끝을 흐리며 피했지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웃은 점점 더 심하게 현숙님의 장사 방식과 외모, 말투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현숙님은 너무 힘들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현숙님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은 그분과의 대화를 줄이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꼭 이 말을 하세요. 그 말 좀 기분 나쁘네요. 현숙님은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괜히 더 싸우면 어쩌죠? 저 사람이 더 화내면 어떡하죠? 그 두려움은 익숙했기 때문에 현숙님은 그동안 침묵을 선택했죠.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침묵하면 상대는 더 해도 되는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며칠 후 현숙님은 용기를 내서 이웃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 저는 좀 기분 나쁘네요. 잠깐 정적이 흘렀고 상대는 당황하더랍니다. 아, 그건 그냥 조언이었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네요. 그날 이후 그 이웃은 더 이상 현숙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이 없었습니다. 현숙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경계는 싸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는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태도가 변합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웃으며 넘기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선을 넘습니다. 하지만 딱 한마디, 그 말 좀 기분 나쁘네요. 혹은 그건 당신 생각이죠. 이 말들이 여러분의 자존을 지켜주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 단단한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들이 왜 심리학적으로도 효과적인지 그 원리를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살리고 어떤 말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말은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상대의 무례함을 멈추게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그건 당신 생각이죠. 이 말은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을 조용히 차단하는 힘이 있습니다. 공격하려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생각을 보편적 진리처럼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말이야. 그 나이에 그게 뭐냐? 이럴 때 그건 당신 생각이죠.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장을 선명하게 밝히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경계선이 됩니다. 둘째는 그 말, 저는 기분 나쁘네요. 여러분, 감정을 말하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건강하게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자기 보호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무례한 말에 기분 나쁘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아차, 선을 넘었구나 하고 조심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 만만하지 않네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셋째는 그 얘기 그만하시죠. 대화를 종료하는 힘. 이것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무례함은 대화가 아니고 말싸움도 교류가 아닙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선을 넘고 존중 없이 말할 때는 그 얘기 그만하시죠.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무례함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보호 의사 표현은 바로 이런 말들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은 참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로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물러섭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고 넘긴 말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기억 속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 말을 마음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소리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분명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존중받고 함부로 당하지 않으며 자기 삶의 중심에 꿋꿋이 서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말을 쓸 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분명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첫째, 그건 당신 생각이죠. 둘째, 그 말, 저는 기분 나쁘네요. 셋째, 그 얘기 그만하시죠. 이 말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상대에게 선을 그으며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공감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음 단단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